네, 26번 문제입니다. 리스크 관리의 용어 정의에 관한 지침에서 가능성과 결과에 대한 범위를 구분하여 리스크 등급을 표시하고 리스크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도구로 정의되는 용어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5번 리스크 매트릭스입니다. 문제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가능성, 즉 빈도와 결과, 즉 강도에 대한 범위를 구분해서 리스크 등급을 표시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도구는 바로 리스크 매트릭스의 정확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오답을 살펴보면 1번 리스크 통합은 여러 리스크를 합치는 과정이고요. 2번 리스크 프로파일은 일련의 리스크에 대한 개요나 목록을 의미합니다. 3번 리스크 수준 판정은 리스크가 수용 가능한지 결정하는 단계이며 4번 리스크 기준은 리스크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판단 척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 가장 적합한 것은 5번 리스크 매트릭스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안전교육의 단계별 과정 중 태도 교육의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 작업에 필요한 안전규정 숙지입니다. 안전규정의 숙지는 말 그대로 알아야 하는 것, 즉 지식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지식교육의 단계에 속합니다. 반면에 1번의 작업 동작 및 표준 작업 방법의 습관화, 2번의 공구, 보호구 등의 관리 및 취급 태도의 확립, 3번 작업 전후 점검 및 검사 요령의 정확화 및 습관화, 그리고 4번 작업 지시 전달 등의 언어 태도 정확화 및 습관화는 모두 마음가짐과 행동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태도 교육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28번 문제입니다. 학습지도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도미노 이론의 원리입니다. 도미노 이론은 하일리 등의 재해 발생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이론이지 학습 지도의 원리가 아닙니다. 학습 지도의 원리에는 자발성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 사회화의 원리, 직관의 원리 등이 포함되며 그 외에도 통합의 원리나 목적의 원리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미노 이론은 학습 지도의 원리와는 무관합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교육에서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프레스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의 특별교육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소배기장치에 관한 사항은 주로 분진, 밀폐공간, 유기용제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의 교육 내용입니다. 프레스 작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습니다. 프레스 작업 특별 교육 내용에는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그리고 프레스 안전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30번 문제입니다. OJT, 즉 현장 직무 교육에 비해서 OF-JT, 즉 집합교육의 장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디귿, 리을입니다. 기역, 즉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이 가능하다는 점, 디귿,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리을,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OF-JT, 즉 집합교육의 장점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니은, 개개인에 적합한 지도 훈련이 가능하다는 점은 직속 상사가 11로 가르치는 OJT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따라서 OF-JT의 장점은 아닙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때 실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입니다. 인정심사위원회는 보통 외부 기관, 예를 들어 공단 등에서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내부 실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이 아닙니다. 반면에 평가의 목적 및 방법, 평가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평가 시기 및 절차,
그리고 주지, 방법 및 유예 사항은 사업주가 작성하는 실시 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1.5배인 사업장입니다. 법령상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준은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경우입니다. 1.5배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단순 개선 계획 수립 명령은 평균 이상일 때 가능하지만 진단을 거쳐 수립하는 경우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이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번과 4번처럼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그리고 5번 작업 환경 불량이나 화재 폭발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은 모두 올바른 명령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작업장의 도구, 부품, 조종장치 배치에서 작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적용하는 원리가 아닌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독창성 원리입니다. 독창성 원리는 설비 배치 원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치는 사용자가 익숙하고 편리해야 하므로 독창성보다는 표준화가 더 중요합니다. 배치 원칙에는 중요도의 원리, 사용 빈도의 원리, 사용 순서의 원리, 그리고 기능별 배치, 즉 일관성 또는 기능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인간-기계 시스템에서 표시 장치와 조종 장치의 설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조종 반응 BCRB가 작을수록 조종 장치와 표시 장치의 민감도가 낮아져 미세 조종에 유리하다는 설명입니다. CRB, 즉 CONTROLRESPONS 레이시오가 작다는 것은 조종 장치를 조금만 움직여도 표시 장치가 많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는 민감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민감도가 높으면 미세 조종보다는 신속한 이동, 즉 거친 조종에 유리합니다. 미세 조종에 유리하려면 CRB가 커서 둔감해야 합니다. 다른 보기들을 살펴보면 1번 작업자의 즉각적 행동이 필요한 경우에 청각적 표시 장치가 시각적 표시 장치보다 유리하다는 것은 긴급시 청각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이번 330m 이상의 장거리에 신호를 전달하고자 할 때는 청각 신호의 주파수를 1000Hz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장거리에서는 저주파가 회절성이 좋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3번 광삼 현상으로 인해 음각, 즉 검은 바탕에 흰 글씨의 글자 획폭은 양각보다 작은 값이 권장된다는 것 역시 빛 번짐 때문에 음각의 획을 가늘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맞는 설명입니다. 5번 공간적 양립성은 표시 장치와 조종 장치의 배치와 관련된다는 설명도 옳습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에서 닐슨이 정의한 사용성의 세부 속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적합성입니다. 제이콥 닐슨의 사용성 5원칙은 학습 용이성, 효율성, 기억 용이성, 오류의 빈도 및 회복 가능성, 그리고 주관적 만족도를 말합니다. 여기에 적합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 정기평가는 최초 평가 후 2년에 1회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정기평가는 최초 평가 후 매년, 즉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2년에 1회가 아닙니다. 다른 보기들을 살펴보면 1번 위험성 평가는 최초 평가 및 수시 평가, 정기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점, 2번 최초 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3번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 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수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4번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수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골바른 설명입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재해 조사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절차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디귿 리을 리은 기억 순서입니다. 재해 조사의 올바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디귿. OWH 원칙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합니다. 둘째, 리을. 불안전 상태와 불안전 행동에 해당하는 직접 원인을 파악합니다. 셋째, 니은. 사엠, 즉 맨, 머신, 미디어, 매너지먼트 등에 따른 기본 원인, 즉 배후 요인을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기억. 근본적 문제점을 결정하고 동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합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산업재해 연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기억과 니은입니다. 기억, 즉 시몬즈는 평균치법을 적용해서 재해 손실 비용을 산출했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니은, 하일리인은 재해 손실 비용의 직접비와 간접비 비율을 약 1대4로 제시했다는 설명도 맞습니다. 반면에 디귿, 버드는 1건의 중상이 발생할 때 10건의 경상, 300건의 아차 사고가 발생한다고 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버드의 재해 구성 비율은 1건의 중상에 10건의 경상, 30건의 물적 손실, 그리고 600건의 아차 사고입니다. 지문에서는 1대 10대 300이라고 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1대 29대 300은 하일리히의 비율입니다. 39번 문제입니다. 시력이 1.2인 사람이 6m 떨어진 곳에서 구분할 수 있는 벌어진 틈의 최소 크기는 몇 밀리미터인지 묻고 있습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 1.5입니다. 이 문제는 시력과 시각의 관계를 이용한 계산 문제인데요. 시력비는 1을 시각 알파 값으로 나눈 것입니다. 여기서 시각은 분 단위입니다. 시력이 1.2이므로 최소값은 시각 알파는 1을 1.2로 나눈 각, 즉 약 0.8333분이 됩니다. 거리는 6m이므로 6000입니다. 틈의 크기 x를 구하는 공식은 d 곱하기 탄젠트 알파인데 여기서 알파는 라디안 단위로 바꿔서 사용해야 합니다. 1분은 약 0.0029 라디안이므로 0.8333분의 0.0029를 곱해서 라디안 값으로 변환한 뒤 6000을 곱하면 약 1.45가 나옵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5가 됩니다. 시력 1.0일 때 5m에서 1.5를 식별할 수 있다는 기본 정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0번 문제입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성 평가를 위한 인간공학적 도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 NLE는 중량물의 수평 이동 거리를 평가에 반영한다는 설명입니다. NLE, 즉 NIOSH 리프팅 이퀘이전은 들기 작업의 권장 무게를 산출하는 식입니다. 여기에는 수평 거리, 즉 몸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는 포함되지만 물체를 들고 걸어가는 이동 거리는 평가 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NLE는 기본적으로 제자리 들기 작업 기준입니다. 다른 보기들을 살펴보면 1번 RULA는 하지 자세를 평가에 반영합니다. 주로 상지 위주이긴 하지만 하지 지지도 포함합니다. 2번 REBA는 동작의 반복성을 평가에 반영합니다. REBA는 전신을 대상으로 하며 반복성을 포함합니다. 3번 QEC는 작업자의 주관적 평가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번 OWAS는 자세 및 중량물 취급 정도를 평가에 반영합니다. 이들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41번 문제입니다. 실내도 이론의 욕조 곡선을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t는 시간, ht는 고장률, ft는 확률 밀도 함수, ft는 불신 궤도를 나타냅니다. 정답은 1번 그림입니다.
욕조 곡선은 고장률 함수 HT가 초기에는 고장률이 감소하고 그 다음 우발 고장기에는 일정한 고장률을 보이며 마지막 마모 고장기에는 고장률이 증가하는 형태를 띄어서 마치 욕조 모양처럼 보이는 그래프입니다. 1번 그림이 이 형태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42번 문제입니다. 2,5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재해율, 즉 천인율은 1.6, 도수율은 0.8, 강도율은 1.2였습니다. 이 사업장의 연간 재해 발생 건수와 근로손실 일수로 옳은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단, 1일 8시간, 연간 250일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정답은 2번, 재해 발생 건수는 사건, 근로손실 일수는 6,000일입니다. 먼저 재해 건수를 구해보겠습니다. 근로자 2,500명이 연간 8시간씩 250일 근무하므로 총 근로시간은 500만 시간입니다. 천인율 공식을 사용하면 천인율 1.6은 재해 건수를 근로자 수 2,500으로 나누고 1000을 곱한 값입니다. 여기서 재해 건수를 계산하면 사건이 나옵니다. 이를 도수율로 검증해보면 도수율 0.8은 사건을 500만 시간으로 나누고 100만을 곱한 값과 일치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손실 일수를 구해보겠습니다. 강도율 1.2는 근로손실 일수를 연총 근로시간 500만 시간으로 나누고 1000을 곱한 값입니다. 여기서 근로손실 일수를 계산하면 6,000일이 나옵니다. 따라서 재해 발생 건수는 사건, 근로손실 일수는 6,000일이 됩니다. 43번 문제입니다. 라스무센의 SRK 모델을 근거로 리즌이 제안한 인적 오류 분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과 디귿입니다. 기역, 즉 실수 슬립과 망각 랩스는 비의도적 행동으로 분류되는 숙련 기반 오류라는 설명은 맞습니다. 이는 실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디귿, 즉 불충분한 정보로 인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의도적 행동으로 분류되는 지식 기반 착오 미스테이크라는 설명도 맞습니다. 지식 기반 착오는 정보 부족으로 잘못된 계획을 세운 것으로 행동 자체는 의도적이었으나 그 결과가 실패한 경우입니다. 반면에 니은, 즉 잘못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비의도적 행동으로 분류되는 규칙 기반 착오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규칙 기반 착오는 착오, 즉 미스테이크의 일종으로 계획 단계의 오류이므로 행동 자체는 의도적입니다. 지문에서 비의도적이라고 했으므로 틀린 설명이 됩니다. 44번 문제입니다. 신뢰성 수명 분포 중 지수 분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과 니은입니다. 기역, 즉 무발적인 고장을 다루는 데 적합하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지수 분포는 고장률이 일정한 우발 고장 모형에 적합합니다. 니은, 즉 무기역성 MEMOR과 ELESS 프라퍼티를 갖는다는 설명도 맞습니다. 지수 분포는 과거의 사용 시간과 무관하게 잔존 수명 분포가 같은 무기역성을 가집니다. 반면에 디귿, 즉 평균이 중앙값보다 작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지수 분포의 평균은 람다분의 1이고 중앙값은 약 0.693을 람다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평균이 중앙값보다 큽니다. 이는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이기 때문입니다. 45번 문제입니다. 예방 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고장 보전입니다. 고장 보전은 말 그대로 기계나 설비가 고장난 후에 수리하는 방식으로 사후 보전 커렉티브 MAINTENANCE에 해당합니다. 이는 미리 조치하는 예방 보전이 아닙니다. 반면에 기회 보전, 수명 기반 보전, 시간 기반 보전 TBM, 그리고 상태 기반 보전 CBM은 모두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조치하는 예방 보전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46번 문제입니다. 어떤 사고의 발생 건수는 연평균 1회로 포화송 분포를 따릅니다. 이 사고가 3년 동안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얼마인지 묻고 있습니다. 단,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 0.05입니다. 포화송 분포에서 x건의 사고가 발생할 확률 pxx는 2의 마이너스 m승 곱하기 m의 x승을 x 팩토리얼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m은 람다 곱하기 타우로 연평균 람다가 1이고 기간 타우가 3년이므로 m은 3이 됩니다. 사고 건수 x가 0건이므로 p형을 계산하면 2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3의 0승을 0 팩토리얼로 나눈 값입니다. 이는 2의 마이너스 3승과 같으며 약 0.0498이 나옵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0.05가 됩니다. 47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 기법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설명은 초기 개발 단계에서 시스템 고유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예상되는 재해의 위험 수준을 결정하며 시스템 내의 위험 요소가 어떤 위험 상태에 있는가를 평가하는 정성적인 기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5번 PHA, 즉 예비 위험 분석입니다. 핵심 키워드를 보면 초기 개발 단계, 시스템 고유 위험성 파악, 그리고 정성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PHA는 상세 설계 전의 초기 단계의 위험 요소를 식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성적 기법입니다. 48번 문제입니다. 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중복 설계 리던던시의 배제입니다. 중복 설계는 일부 부품이 고장 나더라도 시스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병렬로 배치하는 중요한 안전 설계 기법입니다. 이를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안전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다른 보기들을 살펴보면 위험 상태 존재의 최소화, 안전장치의 채용, 경보장치의 채택, 그리고 인간공학적 설계의 적용은 모두 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올바른 방법들입니다. 49번 문제입니다. 서로 독립인 기본 사상 B, C로 구성된 아래의 결함수에서 정상, 사상 T에 관한 최소 절단 집합을 모두 구하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 C입니다. 결함수의 구조를 보면 정상 사상 T는 G1, OR, G2 게이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G1은 AND B 게이트로 연결되어 있고 G2는 OR, C 게이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불대수식으로 표현하면 T는 곱하기 B 더하기 더하기 C가 됩니다. 불대수의 흡수 법칙에 따라 는 로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T는 C로 간소화됩니다. 이는 가 발생하거나 C가 발생하면 정상 사상 T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최소 절단 집합은 와 C가 됩니다. 50번 문제입니다. 안전성 평가 종류 중 기술 개발의 종합평가, 즉 테크놀로지 어세스먼트에서 단계별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1단계 생산성 및 보전성입니다. 일반적인 기술 또는 안전성 평가의 1단계는 주로 관계 자료의 정비 및 검토 또는 기술적 타당성, 즉 실현 가능성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생산성 및 보전성은 나중에 경제성 평가 등의 후순위 항목이거나 세부 항목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기술 평가 단계는 1단계 기술적 타당성, 2단계 안전성 및 위험성, 그리고 3단계 경제성 및 사회적 영향 등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1단계로 생산성 및 보전성을 꼽은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6번 문제에서는 리스크 매트릭스가 빈도와 강도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도구임을 기억해주세요. 27번은 태도, 교육이 습관화와 마음가짐에 중점을 둔다면 지식교육은 규정 숙지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8번 문제에서 학습지도 원리는 자발성, 개별화, 사회화, 통합, 직관 등이 있지만 도미노 이론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29번 프레스 특별교육에는 방호장치, 금형, 작업 방법이 포함되고 국소배기 장치는 아닙니다. 30번 OF-JT는 집합교육, 전문가 초빙, 훈련 전념이 장점이고
OJT는 개별 지도와 직속 상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32번 안전보건진단명령은 재해율이 평균의 2배 이상일 때 내려지며 개선 계획 명령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34번 CRB는 작으면 민감해서 신속 이동에 유리하고 크면 둔감해서 정밀 조정에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37번 재해 조사는 사실 확인, 직접 원인, 기본 원인, 대책 수립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38번 하일리히의 재해 발생 비율은 1대 29대 300, 비용 비율은 1대 4이며 버드의 비율은 1대 10대 30대 600임을 알아두세요. 39번 시력 공식은 시력이 1을 시각분으로 나눈 것이며 시력 1.0일 때 5m에서 1.5 식별이 가능하다는 점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40번 NLE는 들기 작업에 사용되며 수평 이동거리는 평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1번 욕조 곡선은 초기, 우발, 마모 고장기를 거치며 유자형 고장률을 보입니다. 43번 리즌의 에러 분류에서 슬립과 랩스는 비의도적 실행 오류이고 미스테이크는 의도적인 계획 오류입니다. 46번 포화송 분포에서 P형는 2의 마이너스 M승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47번 PHA는 시스템 구상 단계에서 사용하는 정성적인 분석 기법입니다. 마지막으로 49번 최소 컷셋은 시스템 고장을 유발하는 최소한의 기본 사상 집합이며 불대수식의 흡수 법칙 A 더하기 AB는 어로 간소화되는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키워드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